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교대역 디딤돌 법무사 진주호입니다. 여러분,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판사님께서 직접 사정을 들으시고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최종 판단은 판사님의 몫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전체를 회부하듯이 분석하여 판사님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는 핵심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인 회생의 실질적인 키 플레이어 회생위원입니다. 회생위원은 판사를 대신하여 사건을 꼼꼼히 살피는 실무 전문가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또는 파산회생 실무에 정통한 법원 공무원 중에서 법원이 회생위원으로 지정합니다. 이분들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권자 목록을 검증하고 변제 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전 과정을 담은 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깊숙이 파고드는 핵심 심사관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2, 3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 급여 증빙 내역, 사업 소득자인 경우 장부와 카드 내역까지 이 모든 자료를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 번다고 하면 알아서 믿어주겠지, 이러한 기대는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긴장감이 높아지는 구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보정 권고가 쏟아지는 시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신 것입니까? 내역을 소명하여 주십시오. 이 재산은 언제 어떤 이유로 처분하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반복되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회생 신청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캐묻는 것인가? 그래서 감정이 앞서 답변을 대충 작성하거나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태도로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결국 보정 권고가 반복되고 사건은 길어지고 채무자는 지쳐가다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논리적 설득입니다. 회생위원은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정리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지출이 생활의 필수적이었는지, 왜 그 시점에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약서,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풀어내야 합니다. 사정 좀 봐주십시오 보다 변제 계획 이행의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소명과 보정 과정이 끝나면 회생위원은 수행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성실하게 공개하였는지, 허위나 은닉의 정황이 있는지,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추정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 전 정밀 검사지를 보듯 판사님 역시 회생위원이 올린 이 수행 보고서를 핵심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회생위원이 보고서에 채무자가 성실하며 변제 계획이 타당합니다 라고 적으면 대부분의 경우 무사히 개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명이 부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보정 권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한 줄로 개시 결정의 향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회생위원의 펜 끝을 네 편으로 만드는 것, 바로 여기서 개인 회생의 첫 번째 승패가 결정됩니다. 회생위원도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형성됩니다. 이분은 성실하게 임하고 있구나, 이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듯 감이 생기면 회생위원의 머릿속에는 두 갈래의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한 번 더 철저하게 확인해보자, 또는 이 정도는 선의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채무자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정리해 제출하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채무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성실하다는 방향으로 평가해 줄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회생위원의 마음을 내 편으로 기울게 하는 힘은 성실한 태도와 논리적 소명에서 나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재산, 소득, 지출 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감정이 아닌 자료와 논리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하는 한 줄 글보다 통장 내역과 계약서의 소명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셋째,
보정 권고에 빠르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 재건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넷째, 보정 권고에 담긴 휴생위원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 권고 내용을 보고 휴생위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인지 아니면 절차상 의례적인 것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이 어렵게 흘러갈지 아니면 수월하게 풀릴지 향방을 가름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하여도 휴생위원의 펜끝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구조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30년간 근무하였고 서울휴생법원 휴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